네, 안녕하세요. H1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운영사를 맡고 있는 MI 소셜 컴퍼니 미스크 김정태 대표입니다. 오늘 패널 토크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분의 펠로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H1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사회 취약계층이 당면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혁신적으로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네 분의 펠로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특별하게 여성, 시니어, 발달장애, ADHD 아동과 관련돼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펠로분들입니다. 그럼 H1드림 A 펠로분들을 무대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토크 함께 해주신 네 분의 패널분들 간단히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로만족의 대표 한아름입니다. 게로만족은 강아지는 간식으로, 할머니는 일자리로 만족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노년 여성들이 40년 주부 경력을 활용해서 전문 펫푸드 요리사가 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한과라는 시그니처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아지 간식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고, 그리고 다양한 행복한 여성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커넥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위커넥트는 여기 계신 많은 기업, 특히 대표님들께서 애타게 찾고 있는 경력직들을 연결하는 채용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경력 공백이 생긴 경력 보유 여성입니다. 여기서 좀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저희는 이제 창업 초기부터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니라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백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자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지난 10월에 성동구에서는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꼭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입니다. 저희 돌봄드림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셜 벤처인데요. 저희는 첫 제품으로 발달 장애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공기 주입식 조끼 허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딥 터치 프레셔라는 거에 주목을 했는데, 사람의 신체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안정감을 주는 효과로 쉽게 말해서 안아주는 느낌을 주는 의류를 구현하였고, 현재는 스마트 조끼를 개발해서 착용자의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통해서 보호자의 돌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스마트 조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게임과 인지 모델을 기반으로 아동 ADHD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모티브 대표 민정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들의 인지 상태를 평가해주고 확률적으로 ADHD가 얼마만큼 끼가 있는지를 저희가 진단하고 인지 능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 ADHD 시작으로 자폐와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으로 서비스를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 많은 분들에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커넥트와 게로만족 두 팀에게 드릴 텐데요.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된 부분 도전을 해가고 계신데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부분 같아요. 경력의 단절의 문제들, 여성 시니어가 처한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보시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라고 하면 3, 40대 주부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잠시 일을 멈추고 있는 상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위커넥트가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그 많은 여성들을 만나보고 기업들을 만났을 때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어쩌면
주 40시간 풀타임 사무실 근무로 대변되는 약간 경직된 근로 조건과 조직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인데요. 지난주에 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법도 개정이 되면서 경력단절 문제가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도 그 원인이 된다라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조직에서 특히 기업에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개정이 될 정도로 사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 그 문화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채용을 할 때 다양성을 존중하거나 혹은 같이 고려하는 그런 시도들이 적었는데 다행은 아니지만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변화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변화를 조금 더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지점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특히 일하는 엄마들이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로 가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로만족 대표님. 네, 여성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평생 경제 활동을 해본 적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차이가 170배나 난다고 합니다. 여성 노인 6명 중 1명 또는 2명은 평생 동안 아예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 여성의 경우라도 보통은 출산이나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구직을 하고 싶어도 젊었을 때도 못했던 건데 나이가 들어서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크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시니어 일자리 직무의 굉장히 대다수가 건물 청소 같은 단순 노무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가 단순하고 대체가 굉장히 쉽다 보니까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이거나 사실은 최저시급 이하로 구인구직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게로만족 셰프님 같은 경우에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50대 요리 쪽으로 새로운 꿈을 꾸시고 직업을 갖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50대 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입학하시고 꾸준히 구직 활동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여성으로서 50대 중후반에 이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70살이 되셔서 게로만족에서 요리에 대한 꿈을 이루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조금 시니어 여성분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HR 담당하는 인사팀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면접부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보는 것과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이름 하나가 바뀌었지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위커넥트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이런 경력 보유 여성분들에게 접근하는 위커넥트만의 가치 제안은 어떤 건가요? 아마 솔루션. 네, 아까 저희 그 식사하면서도 요새 채용이 제일 어렵다. 다들 사람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다 경험하시겠지만 정말 요즘 들어서 인재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 저는 고령화 사회가 계속 더 심화될수록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숨은 인재들, 숨겨진 인재들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서히 나아질 텐데 다만 이게 나아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 좋게 나아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경력 보유 여성들을 채용을 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찾고 있는 인재는 어떠한 사람이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특히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경력직을 채용하시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같이 함께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적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성숙하고 조직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수 있는 인재로 바라보는 순간 굉장히 이들 꼭 뽑아야만 하는 인재라는 인식이 바로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한번 뽑아보시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커넥트 플랫폼에 가보시면 여러분 더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돌봄드림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지난번 봤을 때는 조끼 입고 오셨는데 오늘 조끼는 안 입으셨네요. 네, 위에 전시해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전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글로벌한 패션 브랜드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유사한 초기 모델 조끼 만드는 거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왜 한국에는 나오지 못했을까 생각했는데 돌봄드림의 압박 조끼를 보면서 정말 반가웠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많은 발달장애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제 되게 뭔가 발달장애 분들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 인적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의 문제를 조금 탈피해서 뭔가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저희가 돌봄드림이 시작하게 된 계기고, 저희가 기존의 치료 환경을 보니까 중량 조끼라는 게 있더라고요. 단순히 말 그대로 무겁기만 한 조끼인데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성장기 아동의 골격에 굉장히 무리도 주고 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 범주에 있는 그런 조끼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돌봄드림의 공기 주입식 조끼를 통해서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그 압력을 가해주고 또 원할 때만 이제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끼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실제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왜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돌발 행동을 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의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조끼의 허기를 통해서 이제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 상태랑 스트레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아이의 위치까지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돌봄의 부담 없이 돌봄 스트레스를 줄여줄 혁신적인 보조기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기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야 발달장애 분들의 돌봄 문제,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장애인도 압박 조끼를 입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발표할 때 이렇게 조끼를 입으면 굉장히 긴장감이 없어지나요? 없어지고 네. 그리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저희가 한번 조끼를 다 입고 한번 발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브 대표님 질문인데요. ADHD 아동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ADHD가 어떤 의미인지 좀 정의를 해주시고요. 기존 방법과 다르게 현재 이런 디지털 치료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최근에 SNS를 보다 보니까 자기 자녀가 확인했는데 ADHD를 됐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ADHD는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로 과잉 행동 장애로 좀 정의가 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 36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엔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친구들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전히 90%의 친구들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ADHD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부적응이나 우울증, 공격적인 성향 등 다양한 2차적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변에 아마 아이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아픈데 특히 정신과 병원을 가는 게 이 심리적인 허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까지 가기에도 보통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90%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더라도 진료 기록이 남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결혼할 때, 이럴 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보험으로 결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연간 한 2,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 ADHD의 가장 확실한 그 치료법은 약물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약물은 결국 부작용과 독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보통 저희가 약물을 설계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도 이 친구한테 맞는 약물을 맞추는 데까지도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통 약물을 먹게 되면 뭐 틱장애나 불면증, 뭐 복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저희는 어떤 의료기관이나 치료센터나 약물을 완전히 대체하는 독립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들을 보완 지지하는 형태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을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잠시 후에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찾아뵙고요. 돌봄 드림과 개로만족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문 한번 각각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니어와 발달장애 영역을 당사자와 또 임팩트 스타트업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는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회가 또 각자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 우리 돌봄 드림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 발달 장애인들의 문제랑 그리고 또 발달 장애 가정의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실제로 발달 장애 돌봄 관련된 시설이나 환경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되지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실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수혜자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실제 수혜자분들에게 그런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인적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 이제 실제로는 그 치료사분들이 치료를 할 때 이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그런 기록들이 데이터로 남는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조끼나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주관적인 지표랑 같이 합쳐져서 객관적 지표가 합쳐져서 조금 더 돌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인 탈시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단순히 부모님들이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실제로 공간만 그냥 물리적인 공간만 제공을 하고 다른 어떤 솔루션 없이 공간만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돌봄에 도움이 되는 같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함께 더해서 뭔가 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니어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노인이 존중받는다 또는 유능해 보인다 이런 문항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행복해진다는 건 사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늙기도 하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노후의 모습도 더 행복해진다는 거니까요. 저희 개로만족이 할머니가 해주셨던 40년 집밥에서 최고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처럼 좀 더 시니어의 능력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시니어도 조금 더 좋은 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세대가 서로 더불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모티브 대표님 질문 다시 드리는데요. 아까 ADHD 아동의 진단이 한 10%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 치료제가 다소 생소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들 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와 유럽이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선진국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가 물론 지금 초기 시장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부의 경제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을 때에도 저희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은 이제 임상 시험을 조금 더 축약해서 본다던가 그리고 이 기간조차도 굉장히 짧게 보는데 사실은 국내에도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해요. 혁신기술 의료기기라고 해서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걸 보면 적용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과기부 장관으로 대상으로 저희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이모티브의 프로그램을 예시로 해서 과기부 장관님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던 많은 여야분을 막론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완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좀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위커넥트 대표님 그 사업한 지 4년 이상 됐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도 가장 고참이시니까 우리 후배 임팩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귀한 조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만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언을 하자니 굉장히 부끄럽네요.
사실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도 그렇고 아마 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창업을 시작하셨지만 사실 저는 길게 봤을 때 제 인생과 제 커리어에서 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꼭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먹다 보면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고 더 조금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이번 솔루션이 안 되면 다음에 해보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시간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 외로운 길을 이번 H1드림 펠로우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해왔던 것처럼 좀 함께 갈 수 있는 여러 동료들을 좀 만나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좀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나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테니까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열고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1드림 A 펠로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임팩트 스타트업들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여정에는 다양한 도전과 시행착오도 무척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언제든 재충전하고 전략을 다시 짤 수 있는 베이스 캠프, 그라운드가 필요할 텐데요. H1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임팩트 스타트업에게 그런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패널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